외압 논란이 불거진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의혹이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방 분야 담당하는 참모 2명 모두 교체하기로 했고 국방부 장관, 차관 교체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구하기가 핵심이다. 라고 이 외압 의혹 불거졌을 때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교수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 임성근 그 해병대 1사단장과 소위 김태호 1차장, 이종석 국방부 장관, 요 세 사람이 MB 시절에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 근무연으로 네. 김태호 1차장을 정점으로 해서 임성근 구하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할 때 다른 분석을 해주셨단 말이죠. 예, 그건 초기에 많이 나왔던 얘기고요. 예. 그러나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임종덕 2차장을 주목해야 된다. 그때부터 이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제가 주장을 했었고 네. 일단은 대통령실의 임종덕 그 안보실 2차장은 네. 국방부 담당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임기훈 국방비서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국방 관련 현안이 올라가는 핵심 통로거든요. 그런데 훗날 밝혀졌습니다마는 임종덕 2차장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국회에 와서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예. 그 아주 놀라운 증언이죠. 예. 그래서 2차장이 그 최상병 관련 동향 파악을 하고 있었고 네. 수사에 관한 동향 파악입니다. 네. 그 후에 진술서를 통해 가지고 박정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네. 대통령실에서의 탐문은 물론이고 네. 그 7월 31일 날 안보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네. 국방비서관의 최수근 상병 관련 보고를 받고 크게 격노해서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니까 임종덕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 이어지는 네. 이 2차장 라인들이 이 최상병 사건에 깊이 개입해 있다는 이런 어떤 의혹이 지금까지 계속 커져왔던 겁니다. 네. 자, 근데 말하자면 안보실 2차장 임종덕 2차장의 바로 아랫선이 임기훈 국방비서관. 그렇습니다. 예. 이라는 거고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최상병 수사계획서와 결과 브리핑 자료를 모두 미리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의 모든 과정을 들여다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수사 계획서는 네. 최수근 상병이 사망한 7월 19일 날 이제 사건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21일 이때 해병대로 요구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거의 가장 초동 단계부터 네. 수사 계획서를 보내달라 이러면서 뭐 혐의에 뭘 조사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7월 30일 오후부터는 수사 자료를 보내라. 네. 이러면서 그 안 된다고 이제 박정훈 대령이 거부하니까 그럼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라. 이런 일단 요구를 했던 당사자들입니다. 자, 그럼 임기훈, 임종덕 이 두 사람은 수사 자료를 보내라. 또 해병대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임종덕 그렇죠. 2차장은. 예. 그러면 임종덕 국가안보실 2차장 위로는 조태용 실장, 김대기 그런데 비서실장, 대통령 이렇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밖에 없는데 조태용 안보실장은 잘 모릅니다, 이 내용을. 외교관 출신이고 네네. 거의 김태호 1차장과 함께 주요 대외 관계 예. 이런 부분들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네. 안보실 1차장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충분히 직접 모니터링하고 보고도 할 수 있는 네. 이런 여건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비서실장 정도네요? 비서실하고 안보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게 이 정부의 가장 독특한 특성이에요. 옛날에는 외교안보 수석이 비서실장 밑에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국가안보실이 생긴 다음부터는 청와대가 두 개의 시스템으로 비서실과 안보실, 경호처까지 하면 세 개의 시스템이죠. 예,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이것도 아주 독특한 일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보실 2차장 위에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요? 대통령 말고는? 아니, 그렇죠. 그리고 그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뭐 이것도 진술서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네. 그 수석 비서관들이 직접 현안 보고 자기 맡은 분야를 쭉 현안 보고를 하는데 네. 국방비서관이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 예, 그렇게 임기훈 국방비서관. 아니 예, 근데 그렇습니다.
요 얘기는 누가 진술을 박정훈 대령의 박정훈 대령의 나오는 진술서에 나오는 대목이고, 얘기죠. 그 진술서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제가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보고를 대통령이 받은 적 없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고칼 노릇이에요. 네. 예. 분명히 이 박정훈 대령에 둘러싼 지금 충돌하는 지점은 어디냐 하면은 이렇게 뭘 달라, 자료를 보내라 이런 지시가 계속 내려왔고 네. 특히 7월 31일부터 이제 이 분위기가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은 뒤로는 거의 하루 종일 외압을 받은 거거든요. 박정훈 대령은. 그렇죠. 뭐 5번씩 6번씩 전화 받고. 법무관리관이 한 4, 5회 전화가 왔고 네. 또 뭐 차관에 보낸 문자 메시지라고 읽어주고 해병대 사령관하고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었대요. 이 문제로. 네네. 그러면 하루 종일 외압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외압은 내린 적 없다. 간 적 없다. 그다음에 대통령한테도 이거를 국방장관이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적 없다.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차이래야 이게 뭐 좀 대충 좀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다르잖아요. 아, 그러면은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다 알아서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그 주장이니까 그러면은 이 차장하고 국방비서관은 왜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봤으며 아니 군대가 뭐 사건 사고가 뭐 한두 개입니까? 군대는 허구한 날 사건 사고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대통령 지시 없이 이토록 열심히 일을 하셨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은 수사에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열심히 일하면 안 돼요. 예. 이런 부분들은 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사 자료 보내라는 것도 사실은 위법의 소지가 있고 그렇죠. 수사 계획서 내놓으라는 것도 사실은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근데 확인된 것만 이 정도예요. 확인된 것만. 그러면 도대체 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한다면 임종득, 임기훈 두 비서관들이 차장과 비서관이 네. 아니라 윗선에서 대통령이 경로했다 꽝꽝꽝꽝 뭐 이런 진술이 있는 바 네. 만약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하는 것을 왜 이렇게 경로한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했다는 말은 사실 군 관련해서 네. 대통령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다. 네. 그러니까 경로라는 표현이 거의 맞아요. 뭐 네. 언론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지만 이렇게 군에 대해서 경로하는 건 처음 봤다. 네.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 대통령의 워딩으로 알려진 것은 사단장을 처벌하면 사단은 누가 지휘하라는 얘기냐. 누가 사단장하냐. 예. 이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부인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1사단장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처벌 불가 방침은 처음부터 확고했다. 그러니까 왜 굳이 1사단장에 대해서 이런 애정 내지는 네. 처벌 불가 방침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 뭐 제가 한 가지 정황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작년에 그 수해가 났을 때 네.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 그 숙소에 갇혀서 못 나오셨어요. 그랬죠. 그리고 이튿날 신림동의 그 반지하방에 방문을 해가지고 또 약간 좀 논란이 있는 발언들이 네.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네. 당시 포항이 이제 물바다 됐을 때 네네. 해병 1사단이 네. 상륙 돌격 장갑차를 출동시켜서 맞습니다. 굉장히 그 수해 복구에 큰 기여를 했고 네. 이게 언론에 엄청나게 나간 거예요. 네네. 그것이 언론에 그렇게 아주 도배를 하는 바람에 네. 대통령의 뭐 스타일을 구겼다고나 할까? 또 약간 그 수해 복구 비판을 초기에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이런 정황들은 있거든요. 또 대통령이 직접 포항에 가서 격려도 했고 예. 이런 저간의 사정으로 봤을 때 올해 또 똑같이 비가 온 거예요. 네네. 단지 장소가 이번에 경북 예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또 장갑차를 출동시키고 오, 근데 그래도 장갑차가 활동을 못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수근 상병이 19일 날 사망했지만 18일자 기사는 장갑차가 출동했다는 게 거의 작년 수준으로 언론에 온통 기사가 나갔어요. 근데 장갑차 들어갔다가 물살이 너무 빨라서 5분 만에 5분 퇴각했단 만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장갑차가 뭐 바다에서 상륙 작전을 하는 거지 좁은 강에 급류해서 뭐 그 작전을 하는 장비입니까? 솔직히 예. 이런 군사적 상식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엉터리 작전이라는 거 뻔히 보이는데 네네. 그러나 언론은 다르죠.
네. 그것이 이제 그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공보 활동이 잘 됐다고 칭찬하는 카톡으로 네.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칭찬 이제 사단장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업돼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도 이런 공보 임성근 활동으로. 사단장이 예. 포항에서 장갑차 예. 그 투입했던 작전을 지휘했고. 예.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어떤 이상한 작전과 언론의 공보 활동은 누구한테 보여주기 하려고 이렇게 한 했느냐. 거냐. 그러니까 좀 제가 보기에도 맨 뭐 사단장 지시가 방송차 오면은 똑바로 대처하라는 등. 네. 또 공보 참모한테 아주 공보 활동이 잘 됐다고 하는 등 이런 정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네. 이게 작년에 데자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임성근 사단장이 1사단장이 대통령의 면을 세워줬기 때문에 대통령은 각별하게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고 아니, 하는 추정. 제가 거기까지 말하고 적은 없고 예. 이런 정황이 있었다. 작년에, 작년에. 포구 사태 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문은 네. 왜 임성근 구하기에 이렇게 다들 나섰느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의문이었고, 두 번째 의문은 도대체 왜 지금 와서 임종득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 예. 신범철 차관까지 교체 내지는 교체가 기정사실화되거나 교체가 언급되고 있느냐. 저는 제가 뭐 국방을 한 30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만은 네. 대통령실로부터 국방부에 이르기까지 주요 책임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그러니까요. 경질되는 건 정말 처음 봤어요. 예. 이건 국방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도 네.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뭐 축구하다가 선수 교체하면 한두 명 바꾸지 그래 11명을 다 바꿉니까 그래? 그렇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저기 또 그 이유가 또 석연치가 않아요. 일단은 네 사람 다 최상병 사건의 외압 논란에 다 해당자들입니다. 아주 그냥 쫙 라인에 있어요. 예, 전부 다 해당자들이고, 예. 그러면서 이번에 그 국회에서의 이제 법사위 운영이 국방위 등에서 네. 대처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그 대처하는 모양을 보면은 국방부 장관이 확신이 없이 결재를 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뭔가 당당하지 못하고 네. 우물쭈물하면서 네.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는 모양새로 전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 대한 의혹이 차단이 된 게 아니라 네.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점들을 용산이 예의주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리고 어쩌면 계속 저런 식으로 국회에 불려 나갈 바에야 차라리 여기서 바꿔주자. 이런 뜻도 있고 네. 또 질책성의 뜻도 있다고 봅니다. 네.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자꾸만 커지고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느냐. 왜 박정훈 전 수사단장 단돌이 제대로 못했냐? 예. 이렇게 말끔하지 못한 일 처리. 예. 예, 이런 것들이 다 저기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몽땅 다 바꾼다. 그런데 국방이라는 게 네네. 장관이 바뀌면 차관은 안정돼 있어야죠. 차관이 바뀌면 장관은 안정돼 있어야죠. 네네. 아니 뭘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바꾼다? 이건 전체를 다 부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럴 정도의 결심을 한 강한 동기가 제가 보기에는 최상병 사건 전후에 네. 그 있었던 여러 가지 쌓여 있는 용산의 지금 현재 정서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사에 대한 설명이 궁색해요. 정기 인사라고 그래요. 정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정무직은 정기 인사 없어요. 그렇죠. 장관 차관이 무슨 정무직들이 더군다나 이 차장이 네. 이분은 작년에 저 신인호 전임자가 그 갑작스럽게 경질되는 바람에 집에 있다 전화 받고 졸지에 취임한 분입니다. 이분이. 임종득 2차장. 작년 8월에. 예. 그리고 정기 인사에 해당자는 임기훈 저 국방비서관밖에 없거든요. 현역 군인이니까. 네. 예. 그런데 정기 인사란 게 뭡니까? 전부 다 현 보직에서 10월에 되면 정기 인사에서 진급자가 발표되고 군인들은 예, 군인들 진급자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보직 인사가 발표된 다음에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사가 있을 거라고 미리 인사 조치라고 내보낸다? 이건 군사 인사 시스템에 완전히 문란하게 보는 정말로 비전문성이 드러나는 대목이고 여기에서 정기 인사를 이렇게 하는 법은 없다. 그리고 군인만 정기 인사랍니까? 외교관, 경찰관은 안 합니까? 다 하죠. 그러면 대통령실 그 정기 인사 앞두고 이 사람들 다 바꿉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건 정기 인사가 아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6개월 전부터 준비한 정기 인사고, 아이 도대체가 그런 인사는 없어요. 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 정확한 인사 사유를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정기 인사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둘러대는 것으로 봅니다. 둘러대는 것이다. 예. 그렇다면 문책성 인사의 성격도 있는 것이고 꼬리 자르기 아니, 라는 그렇죠. 평가도 그러니까 많아요. 언론에서는. 이제 계속 국회에 내보내기도 부담스러울 거고 네. 계속 추가 질문이 들어오면 번번이 말려들거든요. 네. 이번에 국방비서관 경우에는 운영위에서 김영배 의원 질의가 완전히 말려들었어요. 네. 조태용 안보실장은 대통령실에서 7월 31일 날 안보실 회의가 있었다는 자체를 부정하고 네. 일정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랬는데 그랬죠. 그 국방비서관이 답변할 때 그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예, 11시에. 보고하니까 아 회의 있었구나. 예.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네. 11시에 회의를 하고 11시 56분에 전화를 했다. 그거 우연히 밝혀진 거거든요. 처음에는 대통령실에서 안 밝히던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날 대통령이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경로했다. 이게 점점 더 개연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손발이 잘 안 맞네요. 자, 이러면서 국방부 장관, 이종석 국방부 장관 도 교체된다라고 하면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원식 의원이 장관 되면 이거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홍범도한 명칭 수정, 홍범도 옛 장성들 모임 인터뷰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기자회견 하고 나서 얘기할 때 보니까 네. 이거 파서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홍범도 장군과 김자진 장군 등 5분의 흉상 문제를 최초로 문제 제기한 분이 예. 바로 신원식 의원이에요. 아. 작년 국정감사에서 했거든요.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사자가 왔다. 이제 홍범도 장군 논란은 더 커질 거다. 거기에다가 이 불똥이 해군으로 튄다. 뭐 해군은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아니, 게 입장이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9일 날 예. 역대 해군 참모총장들이 해군본부에서 모여요. 아, 9월 9일 날. 예. 그래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예비역 역대 해군 총장들한테 전화 많이 돌렸나 봐요. 네네. 이 잠수함 명칭 바꾸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답니다. 아, 역대 해군 도대체 총장 이거는 중에? 해군은 저항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네. 예, 이거 못 바꾼다 이거. 그런데 국무총리가 바꿀 수 있다고 그랬고 국방부 장관도 바꿀 수 있다고 그랬고 네. 이렇게 됐는데 이제 더 강성. 그 신원식 의원이 국방장관으로 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해군에선 긴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이제 우리한테 불똥이 튀겠구나. 그럼 해군이 정치의 중심으로 갑니다 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야, 이런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군으로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키우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누가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대통령실과 장관이 문제를 키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